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이나 적당히 익절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내가 매도한 다음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쩌지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절이나 익절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여태껏 내 계좌를 망가뜨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놈의 껄무새, 뭐뭐 할 걸, 저거 할 걸, 저거 살 걸, 저거 팔 걸. 저 역시도 마음속으로는 하루에 수십 번도 되새기고 있지만 이게 내 계좌를 진짜 망가뜨리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해오던 이야기지만 저는 단타 스캘핑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해야 되는 1순위를 뽑으라면 무조건 손절을 말하고 싶습니다. 손절에 담긴 의미는 굉장하다 보시면 되는데 손절을 잘하게 되면 단타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목을 매수하기 전부터 손절할 생각부터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식은 내가 매수한 다음에 잘 되는 행복한 상상을 중심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한 다음에 잘 안 풀렸을 때 상상을 중심으로 매매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운이 좋아서 몇 번 수익 내고 돈을 벌어도 손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당장에 깡통을 차거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깡통의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은 단순히 돈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공격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어가 아닌 공격의 수단. 나는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방어를 함으로써 얻어가는 것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제가 깡통을 차고 일어선 과정에서 그때 정말 억울하게 했던 생각이 뭐냐면 주식 시작하고 1년 내내 손실을 입으니까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과연 내가 날린 4천만 원을 단숨에 찾으려고 계속 내동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대로 비슷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일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결심한 것이 그냥 손실만 나보지 말자. 계속 손실만 나니까 수익은 바라지도 않고 일단 손실만 나지 말자. 이 마인드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초보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손절을 잘하면 자동으로 수익 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수익 내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 뒤부터는 또 욕심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욕심의 문제는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고 지금 당장의 문제는 손절입니다. 손절을 잘하면 어차피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 어차피 손절 아니면 익절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손절로 돈을 방어할 수 있으면 알아서 익절하는 방법이 보입니다. 어차피 내가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손절이 나가는 그림이 아니라 그 반대인 좋은 그림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익절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매매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노트란 종목의 첫날 매매 영상인데 다른 증권사는 HTS를 키면 신규 상장주 오늘 뭐 상장한다, 뭐 상장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 뜨는데 키움증권은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건지 설정을 못한 건지 신규주 상장하는 걸 몰라서 제가 거래대금을 15분 뒤에 체크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코스피 1위로 딱 올라와 있길래 15분 만에 1000억, 삼성전자보다 많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아무리 시가총액이 1조고 신규주라 하지만 15분 만에 삼성전자를 뛰어넘어서 코스피 1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위가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의미와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의미가 생겼으니까 올라갈 때 추격하지 말고 주가가 좀 내려올 때, 매도가 나올 때 올라가면은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20%씩 올라갔다면은 제가 그냥 보고 있었겠지만 기다리니까
눌리고 있습니다. 저는 눌리기를 기다렸으니까 눌릴 때 매수. 이때는 좀 정신이 없게 움직여서 제가 속마음까지는 말할 정신이 없지만 제가 매수할 때 항상 속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가격에 사면은 어떻게 이게 그림이 그려졌을 때 손절을 하겠다.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 때 손절을 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최고점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것이고, 만약에 최고점 400원에 들어갔다라면은 밑에서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려왔다 하더라도 손실이 뭐 3%, 4%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를 할 때는 절대 고점에선 추격을 하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내려오니까 이때 원하는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내려오니까 그대로 여기서 100원에 주문 넣어가지고 체결을 시켰습니다. 체결을 시키기 전부터 그리고 시킨 뒤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호가의 반등이 나오는지, 나는 이 밑에 매수 대기 효과가 빵빵하고 거래대금 터지고 또 고점에서 좀 적당하게 눌린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빠진다 하더라도 한 11,000원에서 900원에서 무조건 이건 반등이 나올 거다라 생각을 하고, 내가 산 가격에서 바로 못 올라도 더 밀린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탈출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 여기까지 보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100원에 사서 올라가면 그대로 수익을 편하게 챙기면 되는데,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실려 있으니까 방어가 되는 구간이 이때는 참 많습니다. 이 분위기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종목이라 하더라도 분위기가 살아있어서 방어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점을 못 맞춘다 하더라도 더 내려갔다가 본전에 탈출할 기회는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0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100원에 들어가자마자 정확하게 저점에 잡았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밀리지도 않고 그대로 순식간에 반등 나오면서 고점을 뚫어주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가 적중하면은 편하게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아주 편하게 수익을 챙기는 건 당연한데, 만약에 내가 매수했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반대로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매수한 것은 고점 뚫었다가 시간 지나가지고 한 번 더 고점 돌파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잘 올라가길래 좀 적당히 600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첫 번째는 너무 쉽게 풀려가지고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 뒤에 중요한 게 손절인데, 자,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당연히 고점에 잡을 수 없고 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조금 내려왔습니다. 고점에서 한 2, 3% 내려오니까 아까도 고점에서 거의 2, 3% 구간이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실려 있으니까 최고점 대비 2, 3% 구간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방어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방어가 잠깐 안 된다 하더라도 좀 내려갔다가 본전에 탈출할 기회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매매할 때 고점은 450원이었는데 이것보다 한 2% 낮은 가격, 그 다음 들어갈 때도 똑같이 고점은 650원인데 이것보다 한 2% 낮은 가격, 이거 2%를 계산하고 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고점 대비 그냥 어느 정도 분위기상 눌렸을 때, 눌리면서 호가가 좀 단단해질 때, 이 단단해지는 구간이 거의 2% 정도였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자, 650원에 매도하고 이때 당시에는 거래대금이 완전히 살아있으니까 상한가까지도 갈 기세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기세였는데, 그래서 650원에 팔고 다시 재매수를 한 것이며, 재매수를 하자마자 이렇게 반응이 나와서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는 것까지는 쉽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다시 600원에 매도를 걸었는데 바로 실패하고서 본전을 깨버립니다.
자, 수익 30만 원이 찍혔는데 단숨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제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제가 생각한 그림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매는 성공을 안 해도 됩니다. 손실만 줄이자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매매로 변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첫 번째는 바로 올랐으니까 그냥 당연히 수익을 내야 되는 매매, 수익을 위한 매매지만, 두 번째는 올라가다가 바로 추락을 하고, 제가 이 올라갈 때 600원에 매도하는 그림을 보고 600원에 매도를 건 것인데, 그럼 제가 생각한 그림으로는 600원을 뚫었어야 됩니다. 600원을 뚫었으면 제가 고점에 매도 못해도 여기서 탄력받고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아닌 그림이 됐다. 그럼 이건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지키기를 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설명이 좀 어려워서 죄송한데, 자, 그림과 달라졌으니까 이제 이 두 번째 매매는 상황 보고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하던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좀 안전하게 탈출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30 보고, 그리고 마이너스 지금 50까지 봤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손실 최소화시키기. 자, 거래대금이 살아있기 때문에 손실이 최소화되는 것이지,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에서는 이렇게 반등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직으로 쭉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을 따라다니는 것이고, 거래대금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돈이 되는 것도 돈이지만 실패했을 때 손실에 대한 방어도 일시적으로는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50까지 봤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350원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올 때도 시원하지 않게 반등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미리 매도를 걸어 놓지 않았던 것은 혹시나 누군가 시장가로 쓸어가면서 한 방에 고점까지 올릴까봐, 그런 특수한 상황이 가끔씩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걸어 놓진 않습니다. 즉석으로 매도를 하는데, 누군가 시장가로 한 방에 좀 빠른 속도로 올린다면은 그걸 즐기면서 오히려 이걸 수익으로도 돌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우가씩 힘들게 올라온다면 즉석으로 매도를 합니다. 자, 350원까지 계속 뚫어줄랑 말랑 하다가 시간 쭉 보내고, 자, 그리고 350원 뚫어줄 때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본전 손절. 처음부터 매매가 잘 풀리면은 편하게 익절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매매처럼 안 풀리거나 좀 그림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면 본전의 탈출. 이 생각 가지고만 매매한다면 수익은 크게 챙길 수 있고, 손실은 방어를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으며, 제가 이때까지 계좌를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대신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거나 거래대금이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에서 이렇게 했다가 심하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반응이 나오는데 거래가 많이 몰린다. 그런 종목이 방어도 잘 되기 때문에 방어가 잘 될 수 있는 상황을 찾아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고점을 한 번은 뚫었습니다. 결과만 봤을 때 350원에 안 팔고 처음에 매도했던 600원에서 신경 안 썼으면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었지만, 이건 답지를 보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오니까 다시 11,100원에 매수. 자, 다시 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분할로 들어가기 위해서 매수를 했으며, 시간이 지나가지고 더 내려오니까 950원에 매수했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살아있고 눌릴 만큼 눌렸으면 반등할 때도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한호가도 좀 힘들게 움직인다. 그럼 당연히 제가 원하던 그림은 아닐 것입니다. 신규주에다가 거래대금 몰리고
눌린 만큼 눌렸는데도 반등이 시원하지 않게 나온다. 시원하지가 않다 싶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생각이 100%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가 매도한 다음에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손실 거의 한 90만 원까지 봤습니다. 8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900원에서 800원까지 시간 지나가지고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옵니다. 800원까지 떨어지면서 90만 원 손실이 찍혔을 때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절반 나눴던 것을 절반을 먼저 탈출했습니다. 탈출하면서 손실 최소화, 그리고 한 번 더 반등이 한 호가 더 올라가자 나머지도 손절. 이렇게 세 가지 매매를 종료했습니다. 손절을 잘하면 수익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손절을 꼭 퍼센트를 정해놓고 3% 떨어지면 해야지, 5% 떨어지면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기다리던데, 불행하게도 기다리다 보면 진짜로 손절할 구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최저점에서 털리고 멘탈 나가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해도 명언 같은데, 손절은 퍼센트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린 그림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